저는 오늘 갑상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으로 나누어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갑상선 호르몬과 에이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는 갑상선 결절이나 고이터가 있을 때 당뇨병이나 심방세동, 골다공증, 고지혈증 등의 어떤 병력, 동반 질환들이 있을 때 아미오다론이나 리튬과 같은 약물 치료를 사용할 때 적응증이 된다면 검사를 권고하고 있고, 하이포탈라머스 피튜이터리 사이로이드 엑시스에 따라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조절이 되는데, 갑상선에서는 T4와 T3가 피지올로직하게는 13대 1에서 14대 1 정도의 비율로 나와서 페리페럴 티슈에서 T4가 T3로 디아이오디네이션 되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TSH와 T4를 보면 TSH가 훨씬 더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에 프리T4가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TSH가 상승되어 있다면 서클리니컬 하이포사이로이디즘으로 정의하고, 프리T4가 정상이지만 TSH가 낮다면 서클리니컬 하이퍼사이로이디즘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노화에 따라서 갑상선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아나토미컬하게는 사이로이드 볼륨이 감소하게 되고 노듈라리티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하이포살라믹 피튜이터리 사이로이드 엑시스의 반응이 저하되면서 TSH의 바이오액티비티가 저하되고 T4, T3의 생성이 저하되는 것, 그리고 디아이오디네이즈 액티비티가 변화하면서 TSH가 약간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갑상선 기능과 신장의 기능은 서로 양방향적인 관계를 보입니다. 즉, 갑상선 호르몬은 신장의 발달과 기능에 어떤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신장 역시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에 그리고 배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넌사이로이드 릴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sick euthyroid 신드롬이라고 배웠는데 용어가 바뀌어서 넌사이로이드 릴리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케이스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75세 남자가 폐렴으로 경구 항생제를 복용하던 중에 경도의 전신 부종이 있었는데 피로감과 기침, 발열을 호소했지만 경부 촉진했을 때 고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TFT를 해보니 TSH는 정상인데 프리T4나 T3는 정상보다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이 랩을 보면 굉장히 교정해주고 싶은 욕구가 샘솟습니다. 하지만 넌사이로이드 릴리스에 해당하는 상태이고 기다리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언더라잉 사이로이드 디지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TFT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주로는 디아이오디네이즈 액티비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경한 경우에는 T3가 먼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해지면 T4가 감소하고 TSH도 감소하기도 하고요.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T4, T3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면서 TSH는 오히려 정상보다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치료하지 않고 기다리면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냥 팔로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갑상선 질환 팩트시트에 의하면 갑상선 질환 기능 저하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면서 60대와 70대의 피크 인시던스를 보이고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과는 TSH가 먼저 상승하면서 이후에 더 많이 상승하게 되면 T4나 T3도 저하되는 1차성 기능 저하증의 경과가 보이는데요. 원인으로는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것은 역시 오토이뮨 하이포사이로이디즘입니다. 그 외에도 방사선 요오드 치료나 갑상선 수술, EBRT 등으로 인한 야트로제닉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는데 사일런트 사이로이다이티스나 서브아큐 사이로이다이티스처럼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기능 저하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로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의 저하라든지 혹은 믹스이디마, 플루라 이퓨전과 같은 증상들, 퍼티그와 같은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고령에서는 젊은 연령에 비해서 퍼티그, 위크니스, 어노렉시아와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많거나 혹은 증상이 미약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젊은 연령층에 비해서 웨이트 게인이나 크램스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들은 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CKD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일부는 증상이 매우 비슷합니다. 콜드 인토러런스, 퍼피 어피어런스, 드라이 스킨, 컨스티페이션 이런 증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CKD 환자에서는 고이터도 비교적 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랩을 하지 않으면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CKD는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CKD 환자에서 TSH가
높은 것이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아테로스클레로시스나 하트 페일리어와 같은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의 위험성을 높이거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이 연구는 스테이지 3에서 5의 46만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연구인데요. EGFR과 리스크 오브 하이포사이로이드즘이 서로 인버스한 어소시에이션을 보이는 것으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의 보충이 필요한데, 이 목적은 환자에게서 증상과 징후를 좋게 하고 TSH를 정상화하면서 특히 고령에서는 오버트리트먼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료는 레보사이록신, 티포제제의 경구 투여가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이고, 필요 용량은 체중과 성별에 따라서 다른데, 특히 고령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매우 적은 용량, 12.5 혹은 25 마이크로그램의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1, 2개월 간격으로 서서히 증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던 과정 중에서 기능이 항진된 상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체중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약제 용량을 감량하거나 혹은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의 용량은 젊은 환자에서는 kg당 1.5에서 1.8 정도의 풀도즈를 투여하면 되지만, 고령 환자에서는 12.5에서 25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비교적 적은 용량으로 투여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약물은 매우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설명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단독으로 드실 것을 꼭 강조해야만 합니다. 이 연구가 갑상선 호르몬제를 아침 식전에 빈속에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와 식사와 같이 투여했을 때, 그리고 주무시기 직전에 약제를 투여하고 TSH 레벨을 측정한 결과인데, 아침 식전에 투여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했던 TSH 레벨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만 아침에 너무 바빠서 아침 식전에 공복 1시간 정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저녁 식사를 하고 4시간 이상 지난 주무시기 직전에 약제를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는 적어도 반감기가 7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4에서 8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는 흡수가 잘 안 되는 성질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방해를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PPI나 H2 블로커는 우리가 흔하게 먹는 약물이고, 또 철분제나 칼슘제, 여러 영양제 성분들도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복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이런 영양제들은 가능하면 2시간 이상, 적어도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클리니컬 하이포사이로이디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브클리니컬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을 진단하려면 TSH의 참고치를 알아야 하는데, TSH 참고치는 갑상선 질환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각 지역과 연령별 자료에 근거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영양조사에 의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거에 근거해서 0.6부터 6.8을 레퍼런스 레인지로 사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TSH의 범위는 경증과 중증으로 TSH10을 기준으로 나누고,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70세를 기준으로 성인과 고령으로 나누었는데요. 이 연구가 국건영 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한 연구이고, 이 연구에서 레퍼런스 파퓰레이션에서의 TSH 레퍼런스 레인지가 0.62부터 6.86으로 보고가 되었고, 이 레퍼런스 레인지를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오버트 하이포사이로이드즘 0.73%, 그리고 서클리니컬 하이포사이로이드즘 3.1%로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TSH 측정의 키트에 따라서 측정값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그러니까 국건영 데이터가 로쉐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키트들을 적용했다면 TSH 6.8이 서로 다른 값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검사의 결과를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확인된다면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60% 이상은 팔로우업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능 검사를 추적 검사하고 또 TPO 안티바디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속적인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보인다면 연령을 나누어서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면 또 경증과 중증 TSH10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고령의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추적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젊은 성인이면서 TSH가 10이 넘는 중증이라면 치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하는 위험성이 높은 TSH가 20이 넘거나 사이로이드 로벡토미의 과거력이 있거나 만성 갑상선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